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연말정산 이거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먼저 이 급여를 여기서 했다는 근거 아래서 하는 겁니다. 인사급여에 들어가시면 이 밑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있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순서대로 했냐? 이 순서대로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맨 처음에요. 전 직장 내역이 있다 그러면 전 직장 내역을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때는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거 무슨 그 전 직장 내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만 그냥 해요. 자, 그러면 이 전 직장 거는 패스.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조회를 눌러줘요. 근데 없어. 그럼 어떡하냐? 이 연급여 수시를 눌러주는 겁니다. 연급여 수시를 눌러줘요. 자, 저장을 눌러주면 그 분들에 대한 연근로소득이 나오죠. 자, 여기는 지금 급여가 제가 요 3개월치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치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반장님이 퇴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오반장님 것 지금 연급여 수신을 제가 했죠. 그리고 나서 저장까지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공제 자료를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반장님 거를 한다 그러면 오반장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세대주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세대주 정도만 쳐줍니다. 나는 세대주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떴어.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만 해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그 내년에 우리 재직자 연말정산을 할 때만 하고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 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반장님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줘요. 그러고 나면 이분에 대한 게 나온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원래는 여기다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퇴사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만 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작업을 가가지고요. 여기서 전체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전체로 정산을 해줄게요. 전체로 정산 작업을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말정산 정산 작업이 됐죠. 뭐 눌러줬냐? 정산 작업 눌러줬어요.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4번을 가지고 해주겠죠. 00010, 뭐 00010 해서 정산 작업을 해주는 건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줬고요. 여기 재직자 퇴사자 구분을 나누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넣지 않아요.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 이런 건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연말정산 결과조회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눌러주면 내가 오반장에 대해서만 아까 저장을 눌러줬었잖아요. 여기 개인공개 자료 등록할 때 오반장님 것만 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반장님 것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원천 징수 영수증 그분한테 드릴 거면 이렇게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한 다음에 눌러주시면 그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 실제 자료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이분 갖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산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정산 결과 조회하면 이렇게 금액이 환급 갑근세와 환급 주민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급여에다 넣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급여에 넣는데 이렇게 징수반차 환급금을 넣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가지고 요 마이너스 난 요 금액을 가지고 우리 급여에 넣어서 이 부분을 그분한테 차감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환급하는 것도 급여일까요? 네, 급여입니다. 이거 역시 2주 안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논의를 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요거는 바로 주지 않고 나중에 급여에 넣어서 줄게 라고 했다면 급여에 넣어서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들어가셔가지고요.
전 직장 내역을 보통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 근로소득 내역을 등록을 하는데 요거는 여기 연급여 수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이 지급받은 급여가 불러져 온다. 그리고 나서 개인 공제자료 들어가서 그 사람 거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저장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진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여기에 우리 직원들한테 받은 내용을 가지고 파일 선택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기본으로만 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직원이 뭐 우리 뭐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돌려줬다. 급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부녀자면 부녀자라던가 장애라던가 이렇게 해서 돌려줬다면 우리가 공제할 때도 그렇게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공제하지 않고 해줬다 그러면 그냥 이 금액 그대로 그냥 기본 공제만 해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 이런 거 안 하고요. 연말정산 결과 조회에 가서 조회하면 그 분께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해서 신고를 이 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요. 3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거 못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